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례를 깊숙이 탐구하는 이런 판결 저런 판결 이판저판입니다. 딱딱한 법과 판례를 말랑말랑 소화하기 쉽게 꼭꼭 씹어주실 길잡이 조충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를 거쳐서 지금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은 형사법 전공 교수로 있습니다. 조충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전과 이론을 다 겸비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 그 명예훼손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궁금하고 애매한 게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누구 흉을 봤는데 또 포털 기사에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명예훼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조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다른 판결 두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먼저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무죄를 받은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 학부모가 자기 애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학교에다 얘를 이제 격리시켜 달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일정한 처분은 있었는데 격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둘이서 수업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과연 괜찮은 건지 해서 참관을 하던 중에 이제 가해자인 학생하고 맞닥뜨리게 되니까 우리 애 아는 체도 하지 마라. 너 왜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니? 그런 이야기들을 아동에게 했다라고 해서 아동 학대로 가나. 그 다음에는 이제 카톡 프로필에 이제 학교 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이제 프로필 이야기를 이제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이 걔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요. 1심에서 두 개가 다 유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심에서는 그 정도 이야기한 것 가지고는 학대라 보기는 어렵다 해서 학대 부분이 무죄가 됐고요. 명예훼손은 맞다라고 유지가 됐고 대법원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맞았고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으면 당연히 가해 학생한테 야 그러지 마라 말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아동 학대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애한테 나무라지도 못하나 싶은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정도를 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한 거는 저도 조금 무리를 했다고 보고요. 라떼 이제 호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때는 말이야 잘못했다고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하지 마라. 잘못한 게 있으면 정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라. 그런 취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게 아동 발달, 성장 발달에 크게 저해되든지 아동 학대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예, 정서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른이 야단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다 규제를 해버리면은 애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입도 떼지 말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 중에서 명예훼손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일단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는 그런 이제 법률적 말을 쓰는데 지적한다는 거죠. 적시. 구체적 사실을 지적해야 되는데 학교 폭력법 접촉 금지. 그럼 구체적 사실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런 표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걔를 지칭해서 얘가 학교 폭력범이니까 우리 애하고 접촉하지 마라. 라는 그런 비하인드가 다 깔려 있다고 본 게 1, 2심이었고 재판부에서는 그것만 봐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무죄 취지로 방송된 게 제일 큰 이유죠. 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는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는 사람이 이거는 그 일을 지칭하는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을 썼으면 이제 유죄가 됐겠죠. 두 번째 사건은 좀 이제 유죄가 난 건데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학부모가
상대방간의 명예훼손을 유죄로 보고 또 벌금 나오는 사건이네요. 이건 어떤 거죠? 피해자가 이제 교육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초등학교 자녀들의 생일 파티에 학부모들과 같이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학부모가 저 스포츠 센터에 오는 원생을 강제 추행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을 갖다가 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그런 사안. A라는 학부모가 B라는 학부모에 대해서 있지 않은 완전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한 것이 물론 유죄 판결에 뭐 큰 이유가 됐을 텐데 판결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A라는 학부모가 그 말을 퍼뜨린 상대, 얘기를 했던 상대가 A 학부모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소곤소곤 누가 그렇대라고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인가요? 불특정 또는 다수구인이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한 거냐 아니면은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큰 부분이거든요. 특정한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반인인데 가서 저 사람이 어떻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가족한테 어떤 사람이 휘쁨을 받다, 뒷담화를 했다. 그건 명예훼손 아닌 거죠? 당연하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엄마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하고 해버리면 둘 다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고 그런 건 괜찮죠. 특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쭉 전파되기는 어렵다.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보면 유죄 판단의 중요한 이유로 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A 학부모는 나는 요 산 사람한테만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학부모들이 들을 수 있었다 다. 그런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들어가요. 이것도 중요한가 봐요.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자유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걸로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그 명예훼손이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친한 범위가 뭐예요? 이 아기를 품고 저 사람을 진짜 좀 흉을 내고 싶은지 진짜 억울한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검사가 밝힐 수 있을까요? 밝혀낼 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는 걸 친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막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명예훼손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케바케인데 입증이 쉽지 않다. 글쎄요 이제 그 위에